민주당의 탄핵 중독증 혹은 저는 요즘 뭐 마약 사범들 설치고 있는데 민주당의 탄핵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중독 아니, 상태가 심각하다. 예, 이건 정말 중독 상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금 네.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동관 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의총이라고 하나 의원총회, 네.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논의를 한다. 네. 그리고 어제도 의원총회 열었는데 어제는 결론을 안 이른바 냈습니다. 안 냈죠. 그리고 네. 노란봉투법, 뭐 네. 방송법 네. 두 개를 발의하겠다. 네. 1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네. 왜 굳이 지금? 네. 그리고 이 방송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네가 정말 공영방송의 네. 정상화에 관심이 있었으면 문재인 때 했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죠. 네. 근데 그때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 방송을 내가 장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네.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막 이러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방송 장악했다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금 뭐 네. 이제 한 2달 됐나요? 네. 탄핵하겠다는데 그동안 뭘 했는데요? 그러니까. 뭘 했는데요? 그걸 한 것도 없어요. 맞습니다. 자기들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KBS 사장, MBC 사장 바꿀 때 날리고 네. 할 때 KBS 이사들 날리고 할 때 했던 네. 그게 방송 장악 맞습니다. 시도 네. 방송 장악이었고 그때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고된 방송 장악 문건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네. 참 힘만 믿고 참 편한 사람들이죠. 지금 민주당이 이 숫자를 갖고 밀어붙이는 사안들을 보면은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예. 요거를 이제 오늘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세게 하겠죠. 라는 지금 상황이고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요것도 이제 올라가 있고 또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또 이제 하겠다. 그래서 오송 지하도 참사,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 그다음에 최상병 그 사망 사건 은폐 의혹 요런 거를 이제 국정조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가장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나오는 거는 장관들이나 이 국무위원들 탄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국민들 뇌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얼마나 나라가 갈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탄핵이라는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국가적 불행인데 이 인간들이 이거에 이제 중독됐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행위들을 그동안 민주당이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저희가 예.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예. 한번 보시죠. 아니 이게 국가의 안정성을 완전히 뒤흔드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 이루어졌잖아요. 2023년 2월에 가결돼가지고 이제 헌재에서 기각됐는데 결국 5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은 공석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저게- 이제 국정 공백을 자꾸 유발을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해임안 결의한 또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그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계속 있었던 뭐 저기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때 네. 그다음에 또 미국 갔을 때 뭐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이라든지 네. 그런 거 다 물어서 외교부 장관이 일을 잘 못한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 대통령한테 해임안을 결의했는데 네. 그리고 또 탄핵이 있던 날 아니 근데 저거 같은 네. 경우에는 말입니다. MBC에서 바이든 날리면 전문가들도 들어도 이게 바이든 날리면이란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걸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외무장관, 외교부 장관을 경질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네. 난 저게 제일 한심한 것 같아요. 전날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네.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게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처음이에요.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네. 총리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해임 건의를 대통령한테 하는 거죠. 네. 그럼 대통령이 거부하면 된다. 네. 그래서 뭐 건의하면 되는데 저거를 이재명 대표 네. 체포 동의안 가결되는 날 맞습니다. 그 물타기 하려고 안건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게 정말 탄핵 깡패, 탄핵 양아치가
하고 있는 그 지금 행위라고 저는 그러니까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게 어마어마한 거고 네.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네. 여당에서의 총리를 해임하는데 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네. 자기 대표 해임 건의안 가결되는 했고 네. 이상문 행안부 장관도 저게 지금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장관을 네. 탄핵 소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뭐냐? 이태원 그 압사 사건 네. 그 책임을 물겠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행안부 장관한테? 특히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도대체 한 나라의 총리를 해임안을 결의를 하는데 근거가 뭐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저거는 진짜 너무했어. 저 총리가 저게 뭐 말이 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뭐 방기, 그다음에 또 뭐 있노? 잼버리 파행, 네. 또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네.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치적으로 그냥 한 거예요. 일반 직장 같으면 당신 왜 단추를 2개 풀었어? 하나 풀어야 되는데 당신 사퇴해. 그러니까 이게 버릇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다음에 진짜, 또 있습니다. 예, 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뭐 갖다 대는 거예요. 네, 쭉 좀 읽어주십시오. 예, 저거 지금 이제 그만뒀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해병대 그 채모상병 순직 사건 같은 경우에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정치적으로 옥신각신 할 수 있잖아요. 네. 바로 탄핵 소추. 네. 탄핵할 거야. 네. 라고 얘기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 지금 심심치 않게 뭐 말만 나오면 계속 저 탄핵할 거야. 네. 국회의원 나온다고 너 탄핵시켜버리면 돼. 네. 왜냐면은 국회의원 출마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네. 잼버리 네. 파행해서 이거 해임 건의를 추진했었죠. 네. 해임 건의 추진하고 그 다음이 탄핵이에요. 왜냐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해임 건의했어요. 해임하고 해임 건의 거부당하니까 네. 바로 탄핵으로 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김정호 통일부 장관이랑 박민식 본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범도 흉상이라든지 지금 국가안보 분야에서의 네. 뭐 질이나 이런 걸 하다가 이 혼란은 당신들 책임이야 하면서 네. 둘이 또 해임 건의하겠대요. 네. 거기다가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저기 뭡니까 고속도로 네. 종점 네. 저기 양평 예. 고속도로 종점 같은 경우 그거를 이제 이해찬 민주당 상임 고문이 네. 당원들 대상으로 7월 달에 이제 이야기하다가 예. 그때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 특혜다라고 네.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근거 없는 주장이다 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해찬 상임 고문을 고발을 했어요. 고발했더니 자기 고발했다고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해찬 고문이 원희룡 장관 같은 사람은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탄핵이 그냥 이 정도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신동훈 차장. 근데 왜 오늘 하늘색 셔츠를 입었어? 기분 나빠. 우리 신동훈 탄핵할까요? 지금 그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 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가결될 때만 해도 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헌정사상 첫 그 국무위원 탄핵이다. 예. 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고 뉴스가 됐는데 네. 이제 탄핵은 그냥 뭐 길바닥에 뭐 굴러다니는 뭐 네. 개밥그릇처럼 탄핵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맞습니다. 진짜로 국민들 입장에서 탄핵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판사도 탄핵해야 된다. 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이야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탄핵을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탄핵 깡패들이 탄핵 조폭, 탄핵 용역 이 자들이 이렇게 정말 탄핵을 연일 얘기를 하는 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요. 예. 탄핵안을 발의했다 막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우리 이제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정치의식이 많은 분들이니까 야 이게 지금 민주당이 협잡지를 하는 거고 이런 식의 판단을 하시지만 맞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이 그냥 생업에 종사하시고 바쁜 일상을 보내는 분들은 어머 탄핵이요. 윤석열 정부가 진짜 뭐 엄청 뭐 잘못하나 봐. 그러네. 그 효과네요. 야 진짜 정부 엄청 못하네. 그리고 나중에 전화 와. 여론조사 기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많이 받아보셨군요. 정무 수행 능력에 관한 평가입니다. 1. 네. 매우 잘하고 있다. 2. 잘하고 있다. 3. 보통이다. 4. 못하고 있다. 5. 매우 못하고 있다. 맞아. 탄핵한다 그랬지? 5. 매우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효과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이름도 까먹었다.
진교훈, 뭐 네. 강서구 전자 하여튼 민주당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국민의힘이 네. 그 내년 총선 앞두고 이제 새롭게 진영을 짜면서 네. 그 이후부터 보면 거의 이제 이슈가 네. 김포 서울 이슈, 맞습니다. 메가시티 이슈 해가지고 그리고 또 공배도 네.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국힘에서 나올 것들이 네. 한 서너 건 더 있다고 지금 어. 정보지나 정보 좀뭐 접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차근차근 나와야 되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없어 민주당 그렇죠. 없어요. 네. 없으니까 근데 뭐 어떻게라도 이거 막아야 돼. 네. 이슈로. 네. 이슈를 막는 건 이슈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뭐 메가시티 그 저기 김포 서울 뭐 하고 메가시티 안에 대해서 뭐 부울경이니 뭐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네. 역부족이에요. 네. 탄핵이에요. 또 탄핵이고 그리고 또 미뤄뒀던 네. 노란봉투법하고 방송법 네. 또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완전히 또 판을 또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쪽에 선수들이에요. 네. 그럼 서서히 바뀔까 봐 걱정되죠. 그렇죠. 이슈가. 맞습니다. 이게 탄핵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네. 탄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요. 찬반의 이슈인 것처럼 돼버려요. 네, 탄핵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상황을 보면 처음에 저거 탄핵감이다. 개소리 하고 있네. 네. 탄핵감이다. 하고 나니까 어느덧 탄핵 표결에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예.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을 이렇게 하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정말 탄핵 중독자들에 대한 탄핵 이걸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나라의 안정성을 굉장히 해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남미의 무슨 정말 빈국이나 소국도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는 세계에 내놔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제 아주 선진국이 됐는데 정치에서는 지금 숫자를 탄핵 근육을 이렇게 키운 이런 일종의 이제 정치 깡패화되는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탄핵은 정말로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 65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지 의결이 가능하다. 네. 상당히 높게 해놓거든요. 그리고 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네. 그 과반수 발의해서 3분의 2 이상이 또 찬성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저 숫자만 믿고 네. 저렇게 까분다. 숫자만 믿고 그냥 너무너무 손쉬운 해결책을 계속 내놓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이 그럼 왜 한동훈 장관은 탄핵안을 바로 결정을 안 할까요? 그것도 저는 그래요. 너무너무 정치적인 이유를 대더라고요. 네.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고 괜히 한동훈을 탄핵해가지고 다시 전국의 핵심으로 끌어올 경우에는 오히려 한동훈 책임만 키워주는 셈이 된다. 그 사실 저 속셈을 그냥 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그것 얘기를 해요. 때문에 못하고 일단 지금 얘기되고 있는 모든 탄핵안은 그야말로 이상민 장관의 이제 예. 헌재 가서 기각되는 것에서 보여지듯이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없어요. 탄핵하면 사유가 예.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일단 1번 했다가 한동훈 장관이 따박따박 이제 반박할 경우에 자기네 개망신 나갈 거. 그다음에 네. 두 번째 법률적으로 근거 없는 거.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여론이 뒤집혀 갖고 야 한동훈이 저것도 이겨내고 참 대단하네 라든가. 맞습니다. 아 민주당 너무하네. 정말 저 한동훈 장관이 뭘 잘못했다고 저거 탄핵을 하나. 이제 진짜 손 좀 봐줘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죠. 실제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네. 참여한 그 정치 토크에서 패널 뭐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한동훈은 뭐 출마하겠냐 국회의원으로 이번에 내년 총선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못해요. 왜요? 그러면 우리가 탄핵해버릴 거야. 탄핵을 해버리면 일단 네. 업무 정지가 되면은 맞습니다. 사퇴도 못해요 장관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에서 사퇴 못하면 총선에 못 나온다. 나온다. 이런 식으로 네. 탄핵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핵이 네. 정말로 엄중한 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서 맞습니다. 정의해 놓은 것이 탄핵인데 네. 그 탄핵을 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도구로만 맞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게 네. 민주당의 정말로 그릇된 인식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진짜 탄핵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응? 하여튼 요것도 보면은 이제 그 학교에서 일진들이나 깡패들이 네. 엄청 그 막 괴롭히잖아요. 돈 뜯고 삥 뜯고 때리고 이러는데 또 반에서 반장하고 1등하고
이런 사람은 못 건드려. 못 건드리잖아. 저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야, 너 일로 와봐. 야, 주머니 털어. 뭐, 돈 없는데요. 야, 100원에 한 대씩이야. 막 이러면서 막 괴롭히는데, 그런데 1등은 돈도 많아 보이고 주머니에 돈 있는 것 같지만, 1등인데 싸움도 잘해. 싸움도 잘해. 싸움도 잘해. 지나가다가 뭐,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반장이네요. 약간 반장인데,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네, 반장인데 네. 공부도 잘하고, 네. 펀치도 있어. 싸움도 잘해. 왠지 싸움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일진이 다른 애들 막 괴롭히고 네. 하다가, 내가 저것도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다가 앞을 쓱 지나가니까 가만히 있는 그런. 왜? 나한테 용건 있어? 왜? 뭐 나 아무 말 안 했는데? 나 쳐다봤잖아. 아니야, 나 아무 말 안 했어. 아, 그래? 어. 간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분위기. 네. 아, 한동훈 장관 이미지에도 좀 많네요. 아, 뭐 영화에 이런 깡패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또 탄핵 자꾸 얘기하지 마라. 내가 누구처럼 위증교사를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나를 왜 탄핵한다고 하지? 라고 바로 이제 엊그제 맞받아 쳤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저를 비롯해 네. 지금 얘기되는 분들이 무슨 형사 재판을 받거나 네. 기소된 바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무슨 위증교사를 했습니까?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네. 있습니까? 위증교사를 한 사람이 네. 있습니까? 민주당이 있잖아요. 다 알아요. 그럼.